기술연구의 설태입니다. 앞서 강동필 박사님께서 그 분리에 관련된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는 하이드레이트의 다른 응용 분야인 저장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드레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하이드레이트가 생성이 될 때 그 게스트 몰레큘들이 물 독자들에 의해서 딱 나눠지게 되는데 그 거리가 0.5 나노미터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가스를 압축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70상태의 180기압에 필요한 180기압에서 압축되는 가스의 물을 이러한 하이드레이트에 270상태이면 약 25기압 정도면 2.5메가파스칼이면 같은 양을 저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서 1990년대 초반에 발견된 특성 중 하나가 셀프 프리저베이션 이펙트, 그러니까 자기 보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르웨이의 드문슨 교수님에 의해서 발견된 특징인데요. 하이드레이트가 원래는 저온 고압에서만 안정화가 가능한데 이것은 상압에서도 온도만 잘 맞춰주면 안정하게 존재한다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압에서 242K에서 271Kbin 범위에서는 디소시에이션 레이시 굉장히 낮다는 사실. 그래서 250K 정도에서는 굉장히 거의 해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보존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저장과 자기 보존 효과를 이용해서 천연가스를 수송을 하고 저장을 하는 그러한 공정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라소몬이나 영국의 비즈글 같은 경우에는 파이로플랜트를 먼저 운전한 적이 있고요.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파일럿 플랜트까지 2002년에 600kg NGH4D의 프로세스 데몬스트레이션 유닛을 건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NGH,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 하이드레이트 프로덕션 프로세스와 캐리어식 운반선, 그다음에 리게시피케이션, 재기화 공정까지도 지금 한꺼번에 가스 트랜스포트 체인으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확장된 연구로서 오톤 NGH4D의 벤시 스케일 유닛을 건설해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2005년 IHX4에서 성공적으로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 데모 플랜트를 어디에 적용을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육상에도 랜드 트랜스포트 이전에 많이 적용이 가능하다. 가령 CNG나 아니면 LNG 트레일러들이 육상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실 텐데요. 그거를 대신에 NGH로 한번 운송을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자. 그래서 2008년도에 야나이 LNG 스테이션, LNG 스테이션이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콜디트를 이용해서 하이드레이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펠렛을 근처에 100km 이내의 가스 엔진이나 아니면 스몰 밸리 등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이 된 공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LNG 퓨얼 라인이 기화되어서 가스 터바인으로 공급되는 라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베이퍼라이저를 그 다음에 트리미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냉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냉열을 이용해서 공급되는 물을 냉각을 하고 그리고 이 가스, 저온의 가스를 이 리액터로 공급을 하는 그러한 공정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정 운전 조건은 압력은 5.4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약 54기압 정도로 유지하고 온도는 277K, 약 4도씨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운전 조건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기에서 생성되는 NGH의 레이션은 약 12% 정도고요. 후단에서는 디워터링, 그러니까 물을 제거해주는 공정을 통해서 약 49%까지 그 양을 NGH의 양을 늘린 다음에 플레이타이저를 통해서 75%로 NGH의 비율을 높이고 여기까지는 5.4기압에 54기압의 고압으로 운전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253kg 온도를 낮추면서 상압으로 떨구어서 디프레셔라이저 탱크에 저장했다가 이러한 육상 수송 차량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것을 지금 공정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은 5톤 NGH4D이고요. 오토피드는 6.5kg 과호라고 문헌에 나와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유저가 지금 모톤 NGH/day를 사용하는 유저가 가스 NG고 0.4톤 NGH/day를 사용하는 유저가 그 작은 그 10가구 정도의 도시가스 공급하고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공급되는 NGH의 생산량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생산 라인, 그러니까 생성되는 리액터와 디하이드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물과 가스가 공급되면 전통적인 CSTR 반응기에서 지금 그 물이 채워진 CSTR 반응기에서 헤드가 만들어있고요. 가스는 스파를 공급되고 있습니다. 액상의 가스는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고 있고 이 액상의 물과 하이드레이트가 포함된 슬러리가 이러한 서큘레이션 라인을 통해서 다시 또 수선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일부가 슬러리 펌프를 통해서 이러한 디하이드레이터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디하이드레이터에서는 그 압력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델피를 걸어줘서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수분을 제거하고 있고 여기서 뽑아진 물은 다시 반기로 들어가는 그런 서큘레이션이 이쪽과 이쪽에 두 가지로 걸어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로 뽑아진 약 45%에서 50% 정도 되는 그 하이드레이트가 이 플랫타이저로 공급이 돼서 최종적으로 NGH 플랫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기 반응기, 저기 그 디하이드레이터, 이것이 그 반응기에 대해 생산되는 NGH 슬러리입니다. 이쪽이 오퍼레이팅 조건은 이와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압은 54기압, 온도는 4도에서 5도씨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큘레이션 되는 물의 온도는 약 0도씨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피드레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급되는 가스는 처음에 PDU 유전을 하고 처음 그 모톤포데이 BS 유전을 할 때는 순수 메탄을 이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메탄에탄 프로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혼합가스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혼합가스의 조정을 고려해서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제시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프랙셔네이션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그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이드레이트가 생성이 될 때 비상과 하이드레이트 조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이어 하이드로카본이라거나 아니면 하이드레이트가 잘 만들어지는 애들이 하이드레이트의 프레퍼레이션 컨디션을 원하는데요. 프레퍼러블하게 바퀴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탄과 프로판이 처음에는 0.06, 0.04로 공급되고 있지만 그 반응이 시작이 되고 약 5시간 정도가 지나서 안정이 되면 메탄 같은 경우에는 0.01,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0.05 정도로 기상에서 조정이 감소하고 있고요. 이에 마찬가지로 메탄은 0.9에서 0.98, 0.95까지 증가하는 그러한 프랙셔네이션 이펙트가 나타난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프랙셔네이션 이펙트는 여러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07년도에 무시다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혼합가스 생성 현상을 살펴보면 이니셜 콘센트레이션이 있을 때 파이널 베이퍼와 하이드레이트 컨버션은 이와 같이 약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이 하이드레이트에서는 지금 94로 올라갔고요. 프로판은 줄었는데 저기 그 프로판과 부탄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프랙셔네이션 이펙트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라만셀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시험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그 그러니까 푸마르는 그 UBC에 있는 앵글러즈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NRC의 미스터 박사님과 함께 연구를 하는 건데요. 메탄에탄 프로판에 대한 혼합가스에 대해서 NMR, SRD, 라만 연구를 수행했고, 그다음에 지시를 이용해서 생성 과정에서의 기상과 하이드레이트의 조정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공급된 피드가스에는 메탄 88.5%, 메탄 6.5%, 프로판 4.5%인데 반응이 끝난 다음에 기상에는 메탄이 98.8로 증가를 하고 메탄은 0.9, 프로판 0.3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하이드레이트에는 메탄이 70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메탄과 프로판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성의 차이가 이러한
그 NGH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주제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스관에서 가스를 만들어서 프로세싱 플랜트를 거쳐서 우리 엔드유저까지 공급하는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가스의 가치는 그 가스의 히팅 밸류에 대해서 결정입니다. 그리고 히팅 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메탄, 프로판, 부탄 같은 하이어한들이 높은 히팅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스공사에서도 인수기지에서 받을 때나 아니면은 도시가스에서 공급하기 전에 이러한 히팅 밸류를 조절하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버션에 대한 변화를 그 NGH 프로세스에서도 주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프로세싱 플랜트에서 받아온 가스를 최대한 그 가스와 같은 조성으로 펠렛으로 찍어서 그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것이 저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프랙셔네이션 이펙트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저는 되도록이면 이 프랙셔네이션 이펙트를 최소화해서 기상의 조성과 헬스 조성이 유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이 연구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사이드 포메이션에 대한 키네틱스, 다음에 게스트 디스트리뷰션 분석을 위한 NMR 분석, 다음에 기상과 하이드레스에 대한 조성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포메이션 키네틱스는 사실은 키네틱스는 데이터를 제시하기가 약간 항상 말씀드리기 걸리는 게 반응기의 종류와 반응기의 사이즈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모든 연구자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린직 키네틱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이러한 키네틱 연구 자체가 어떻게 해야지 스탠다드가 된다는 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덕션 타임이 짧다, 길다, 아니면은 키네틱스 쪽으로 갔을 때 빨리 만들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NGH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탄에탄, 프로판, 부탄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스를 이용했는데 메탄, 프로판, 부탄, 특히 프로판의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인덕션 타임은 거의 10분 이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속도를 보시면 지금 델타 T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델타 T는 제가 270온도를 바꿔가면서 지금 시험을 했고요. 압력은 5메가파스칼로 고정을 했는데 5메가파스칼에서의 평형 온도가 있고요. T 기준표가 있고 저희가 실험한 T 익스퍼리먼트가 있습니다. T 익스퍼리먼트의 ET 기준표고요. 그래서 델타 T를 드라이브 코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코스가 10에서 15로 증가하는 것을 지금 조건을 잡았고요. 이때 저장되는 몰수와 생성 속도를 봤는데 저장되는 몰수는 예측하시는 대로 드라이브 코스가 높을수록 높고 홍보력도 잘 되고 생성 속도도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성 속도가 빠르고 저장이 잘 돼도 조성이 다르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중요하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NMR 분석 실시해 준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274K에서 생성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NMR도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메탄이 마이너스 4.3과 마이너스 8.2에서 나타나면서 구조2가 생성되는 것을 NMR 문헌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메탄과 프로판, 부탄이 각각의 위치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테그레이티드 인텐시티 레이션을 보면 메탄이 3.67, 메탄과 프로판의 합이 2.23입니다. 두 개의 비율에서 비율이 하이어의 메탄 나중에 3.24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세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의 약 5.1%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이드레이트를 분석해 본 결과로는 세탄은 잘 안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8kg 온도를 올려주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스트럭처 2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율을 보시면 메탄의 인드레이트 레이션은 2.3, 그다음에 10초에서 사실 10분대 제가 한것 같은데 1.04고 레이션은 3.27. 그래서 앞서 각과 비교해 보시면
낮은 온도에서는 3.24 정도로 레이저가 나왔는데 그 온도를 불과 한 4도에서 5도 정도만 올린 것 뿐인데도 레이저가 3.27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리프렉셔네이션 이펙트가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하이어 하이드로카본들이 케이지에 더 잘 들어간다는 것을 이 글로벌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MR 기업과 더불어서 좀 더 큰 반응기에서 하이드레이트를 만들고 반응이 완료됐을 때 기산과 하이드레이트 조정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공급된 그 가스는 도시가스 조정과 유사하게 이렇게 유지해줬고요. 그다음에 최종 조정은 기산은 95.6% 메탄이 굉장히 이미지된 결과가 나타났고 메탄과 프로판, 그다음에 부탄이 약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부탄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이어한 애들은 많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하이드레이트 조정을 보시면 메탄이 86이 나오고 메탄은 유사하게 나왔고요. 프로판도 차이가 나지만 그렇지만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78K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같은 피드를 했을 때 하이드레이트의 메탄은 양이 줄고 프로판과 부탄은 그 조정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MR에는 나오지가 않았지만 그 부탄도 이렇게 2.86 정도로 위치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 일본과는 더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머티리얼 가스가 이와 같이 90% 이상을 집어넣었을 때 탄약가스가 제가 약간 좀 예측을 했지만 0.87 정도로 나온다고 본인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작동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277K하고 5.3을 비슷할 때 컨버전이 제일 낮다는 것이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키네틱 과정을 쭉 살펴보면 처음 반응을 딱 시작해서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지고 반응이 쭉 진행이 될수록 점점 메탄 이니치먼트가 심해지고 점점 그 메탄과 프로판이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초기에 하이드레이트 생성 초기에 이 하이드레이트 시러를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것이 기산과 하이드레이트 조정 차이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이 낮은 전압을 유지하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 결과를 봤을 때, 제 결과를 여기 보시면 피트가스가 이와 같을 때 274K와 278K의 두 개의 조정을 보면 낮은 온도에서 그나마 기산과 조정이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온도를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러한 기산과 하이드레이트 상에서의 온도 차이가 최소화되는 그러한 온도를 찾아서 되도록이면 이게 저온이라면 저온으로 생성 조건을 유지해서 그 하이드레이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컨버전을 좀 더 높은 상태에서 공정으로 운전함으로써 괜히 쓸데없이 그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물이 퍼큘레이션 되는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